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주일 미국 대사가 일본 총리와 함께 영내에 배치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을 방문해 영내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의 공격과 북한의 위협 등에 대한 대비 태세와 억지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람 이메뉴얼 일본 주재 미국 대사가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하마다 야스카스 방위상,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 참모총장 등과 함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방문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이 자리에서 대비를 통한 평화와 결의를 통한 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로널드 레이건함의 정신보다 미일 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상징하는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방어에 대한 동맹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주일 미국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또 로널드 레이건함 장병들을 만나 중국의 공격과 북한의 위협에 맞설 때 우리에게 유리함을 주는 것은 뛰어난 장병들이라고 격려했다고 전했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인 레이건함 항모강습단은 지난 9월 말 한국 부산항에 입항해 미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고 이후 미한일 대잠수함전 훈련에도 참여했습니다. 일본 총리실도 이날 기시다 총리가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 참석한 뒤 인근을 항해하던 로널드 레이건함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문을 통해 레이건함 승조원들이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이날 국제 관함식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진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언급하면서 주변 환경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북한은 올해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새로운 유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전례 없는 도발을 했다면서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국민을 보호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대화를 통한 국제 질서를 확립하고 동시에 평화를 어지럽히는 적의 출현에 대비할 것이라면서 일본은 올해 말까지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공군 참모총장이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해 전투 준비 태세를 위한 훈련이었다면서 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참모총장은 7일 VOA 뉴스센터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B-1B 한반도 전개는 모두 우리가 오랫동안 해온 미한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의 일부로 우리가 해온 훈련 중 또 하나이며 우리는 준비 태세를 위해 이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철통 같은 동맹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이것은 모두 연습과 지속되는 훈련의 일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는 B-52, B-2 스텔스 폭격기와 함께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중 하나로 음속의 1.2배로 괌 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만에 전개가 가능하며 지난 5일에는 괌에서 2대가 출격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핵 전문가는 북한 핵실험 임박의 구체적인 징후로 갱도 봉쇄를 지목했습니다. 갱도를 맞고 2-3주가 지나면 기능을 상실하는 만큼 갱도가 봉쇄되면 곧바로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면 갱도 봉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7일 VOA에 핵실험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갱도를 막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You have to dam the tunnels. I mean, you have to close off the tunnels inside the tunnels, and then you won't even do it near the tunnel entrance so that the blast wave and the radioactive debris and fallout doesn't come out the tunnel entrance. And so you should see some evidence of last-minute preparations to close off the tunnel shafts.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갱도 봉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실제 핵실험 시기를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you don't want to do that too early because something will break if you wait 2 weeks, 3 weeks, a month. And it's very hard to get back in because the sealing off of the tunnel is a very, not complicated, but a very elaborate arrangement to stop the atomic blast coming back out the tunnel entrance.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 같은 갱도 봉쇄는 민간 위성 사진으로는 포착이 불가능하지만 군이나 정보당국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봉쇄 흔적이 포착됐다면 핵실험은 아주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면 단기간에 핵실험을 바로 실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핵실험을 위해 갱도 봉쇄 전까지 기폭장치와 핵폭발 위력 계측 진단 장비를 모두 갱도 안으로 옮기고 전기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돼 있는지 최종 확인하는 일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미 갱도 내부에 관련 장비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어 북한이 만일 아직 갱도를 봉쇄하지 않은 상태라면 정치적 손익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중국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자제를 요청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핵실험 시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막을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만약 중국이 유엔 대북 결의를 저지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신뢰성은 완전히 훼손되고 세계는 더욱 양극화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자제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잇따른 도발에 대응한 추가 제재와 규탄 성명 채택을 맡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의 수사적 표현들이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면서 북한 도발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이딴 미사일 도발에 따라 미국 등이 요구해 개최된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또다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식 대응을 방해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Unfortunately, there are two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the two you named, that have consistently shirked their obligations, that have stood in the way of the abi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pose additional costs, at least through this venue, on the DPRK for its continued and dangerous and destabilizing provocations.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여러 이유들로 북한의 도발 행동을 규탄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처벌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고 느끼거나 국제사회의 비난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 측이 내놓고 있는 수사적 발언들이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 행동에 대해서는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We're especially concerned by the DPRK's increasingly dangerous and irresponsible rhetoric, even went so far as to describe its recent missile launches and related activities as quote-unquote practice runs for the us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against the ROK, against the United States as well. We will seek to continue to impose costs on the DPRK for its dangerous and destabilizing behavior, even as we continue to seek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ith the DPRK.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철도 화물 운송을 재개하면서 탄약을 러시아에 보냈다는 징후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말할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이 문제를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관련 물질을 조달하는 것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에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제출하거나 독자 제재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언제든지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계속 취하고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북한의 사이버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로 체포한 나이지리아인에게 법원이 징역 135개월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북한 수익금을 세탁한 라몬 올로루나 아바스에게 135개월의 연방교도소 구금형과 피해자금 173만 달러 반환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아바스는 지난 2019년 1월 북한 해커가 몰타의 한 은행에서 훔친 자금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은행 계좌에 이체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아바스는 해당 계좌 정보를 공범인 캐나다 국적자 갈렙 알리우마리에게 제공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국적의 40세 남성인 아바스는 지난 2019년 북한의 사이버 범죄 자금 세탁 혐의 등으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체포 직전까지 고가의 자동차와 전용 비행기에 탑승하고 명품 의류를 착용한 사진 등을 소셜미디어에 과시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